안녕하십니까. 앤디솔 반도체 공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에너지 밴드갭 내에서 전자의 분포에 대한 강의입니다. 이거는 보충 강의고요. 본 강의는 앤디솔 반도체 공학을 이제 들으시면은 에너지 밴드갭 내 전자의 분포에 대해서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설명드린 적 있는데 한번 보충 강의를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자, 에너지 밴드갭 하면은 우리가 전공책에 보면은 이렇게 딱 줄 3개를 그어놓고 이게 에너지 밴드 갭이다.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 페르미 레벨 이렇게 하고 나서 에너지 밴드 갭을 이제 설명을 한 전공책들이 이제 있는데요. 이걸 보면 도대체 이게 뭘까라고 이제 저도 이제 젊은 시절에 보면은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전공책이 좀 약간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은 이렇게 한 것보다는 실제로는 이렇게 밸런스 밴드 밑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자들, 그러니까 전자가 채워진 스테이트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를 한다. 그 다음에 컨덕션 밴드 위에는 이렇게 빈 스테이트들이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좀 더 정확하다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데 이걸 왜 안 넣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전공책을 만든다면 이런 식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제 밸런스 밴드 밑에 전자가 채워진 스테이트가 존재하고 또 이렇게 컨덕션 밴드 위에는 빈 스테이트가 존재한지는 앤디솔 본 강의에서 에너지 밴드의 생성 원리를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 그 실리콘 같은 경우에 이제 오비탈 구조가 이제 1s2, 2s2 이렇게 쭉 넘어가면서 최외곽 오비탈에 해당되는 그런 구조를 보시면은 3s2, 3p6에 2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고 2개의 전자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4개 빈 스테이트가 있습니다. 이 4개 빈 스테이트가 컨덕션 밴드 위로 올라가고 또 전자가 채워져 있는 그런 스테이트는 이렇게 밸런스 밴드로 이제 된다는 것을 한번 본 강의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스테이트가 그 전자가 채워진 스테이트가 밸런스 밴드에 존재하긴 하는데 자유전자의 질량은 9.1 곱하기 10-31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입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가벼운 물질, 파티클, 뭐 너무너무 가벼우니까 뭐 파동성도 가지고 입자성도 가지고 이렇게 물질파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예, 이렇게 하는데 이런 굉장히 가벼운 전자가 과연 밸런스 밴드에 이제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한 300도 K 정도 주면은 이 전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이 열 에너지 300도 K 한 27도 정도만 받아도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받아서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굉장히 불연속적으로 움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입자성도 갖고 있고 파동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이겠죠. 네.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어떤 거는 이제 이 컨덕션 밴드로 이제 올라가기도 하고요. 네. 그랬을 때, 반도체를 이제 한 사람이라면 또는, 이 에너지 밴드 갭을, 이제 이렇게 처음에 모형을 만든 사람이라면 또는 원자 모델을 만든 사람이라면, 도대체 여기 안에 밴드 갭 내에 전자들이 많이 이렇게, 존재할 텐데 도대체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면 이 분포가 달라질 텐데 그 분포를 어떤 식으로, 어떤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궁금해 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실제로 이제 페르미라는 사람과 디락이라는 사람이 그런 분포, 전자의 분포를 가지고 수식화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물리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제 했을 때 이제 목욕탕이라는 걸 이제 떠올렸습니다. 자, 밸런스 밴드 밑에 있는 전자가 채워져 있는 거를 이제 목욕탕이 있는 물바닥, 이제 목욕탕이 이제 욕조에 있는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천장에 있는, 전자, 그러니까 물 수증기는 온도가 올라가면 이제 물방울이 이제 맺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위에 올라갈수록 굉장히 옅어지고 이제 거의 0에 가깝겠죠. 이제 수증기를 잡을 수 있는 확률이. 그 다음에 물바닥, 욕조에 있는 물에서 이제 수증기 또는 물을 잡을 수 있는 확률은 1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1과 0 사이.
1과 0 사이에 어떤 분포가 존재하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일단은 페르미라는 사람과 이제 디락이라는 사람이 개념적으로 생각해서 이걸 한번 수식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저는 이제 목욕탕을 비유했지만 페르미와 디락이라는 사람은 이제 좀 더 다르게 생각해서 이렇게 수식화했겠죠. 자, 그래서 수식화 이제 개념적으로는 이제 전자들이 열 에너지를 받으면 이게 쫙 수증기처럼 피어오를 텐데 그걸 어떻게 수식화하지? 라고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 수식화를 이제 성공한 사람이 이제 엔리코 페르미라는 이태리 사람과 폴 디락이라는 영국 사람이 이렇게 수식화를 했는데요. 이 두 사람 다 참고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자, 수식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y 콜 ax 1차 함수, y 콜 뭐 x 제곱 뭐 2차 함수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간단한 걸로는 이런 전자의 분포, 온도에 따른 전자의 분포를 뭐 수식화하는 거는 너무 굉장히 단순하겠죠. 뭐 이런 거는 맞지도 않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천재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유가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는 이런 식을 하나를 떡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식에는 굉장히 많은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식을 만들고 나서 계산된 전류의 값, 뭐 전류의 값은 이제 측정한 값과 이제 수식으로 계산한 값을 서로 비교해 볼 수 있는데 페르미 디락 펑션 이제 이 수식으로 계산해 봤더니 실험치와 너무너무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모든 과학자들이 이 수식을 반드시 사용합니다. 거의 바이블처럼. 그래서 이 수식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수식이 실험치와 잘 맞았기 때문에 이 수식을 절대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 수식을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밴드갭 내에 이 수식대로 전자의 분포가 이제 움직인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얼마나 파워풀한 식이냐 하면 여러분들 아까 좀 전에 제가 요 밑에는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1이다. 또 요 위에는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0에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여기가 익스포넨셜 요 값이 만약에 0이 된다면은 요 y 값은 자, 1 더하기 0은 0분의 1은 1이 되지 않습니까? 자, 1을 만들기. 그래서 요거를 0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를 KT에 0K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죠. 0K 여기 KT에 0K에 0을 넣으면은 이제 0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페르미 레벨에서 밑에 가면 이제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마이너스 값이 되면서 여기에는 이제 거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무한대 값이 되면서 여기가 이제 0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 여기는 무조건 1이 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위쪽 0도 K 같은 경우에 0을 넣고 이제 여기 이제 포지티브 값을 넣으면은 이 익스포넨셜 값이 이제 무한대가 됩니다. 이제 무한대가 되면은 이 값이 전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이 y 값은 무조건 0을 만들게끔 만들어놨습니다. 0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요 수식대로라면 요 밑에는 무조건 1, 그 다음에 요 위에는 무조건 0을 만들어놨습니다. 자, 현상학적으로는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안 될 확률이 더 클 겁니다. 실제로 0K에서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실제 전자는 여기까지 존재하고 여기는 텅 비었느냐? 그거는 뭐 실제로 이제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실험치하고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실험치와 이 페르미 디락 분포의 이 수식으로 계산된 값이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확장 해석해서 0도 K든지 또는 어떤 온도에서도 우리가 이 페르미 디락 분포식을 그대로 따른다라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 페르미 디락 그 펑션에다 값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보면 0도 K에서는 1, 여기서는 0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적절한 온도를 줬습니다. 예를 들어 300K를 주면은 이 KT는 0.0259 일렉트론 볼트가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가운데 이제 페르미 레벨 여기면은
그대로 여기가 0 값이 됩니다. 0. 그러니까 페르미 레벨에서 요 얼마만큼 위로 올라갔냐 또는 얼마만큼 밑으로 내려갔냐를 이제 계산한 값인데 페르미 레벨에서 그냥 자기 페르미 레벨 위치라면 이게 0이 되겠죠. 예, 0이 되고 0이 되면은 익스포넨셜의 0승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1이 되는데 1 더하기 1분의 1은 2분의 1이 되죠. 그러면은 여기의 값은 무조건 0.5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 밑에는 1이거나 1에 가까운 값 또는 온도를 300도 K를 줬을 때 또 요 위에는 0이거나 0에 가까운 값을 요 익스포넨셜 값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요 밴드갭 사이에는 익스포넨셜리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렸습니다. 마치 수증기가 여기 쫙 이렇게 피어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더 재밌는 거는 여기서 이제 400도를 줬다. 300도 말고 좀 더 높은 온도를 줬다. 그러면은 이 익스포넨셜 함수가 좀 더 스티프하게, 좀 더 아주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종적인 실험치와 이 계산치, 이 페르미 디락 분포의 계산치로 비교해 봤더니 최종적으로는 값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 해석해서 0K든지 또는 어떤 특정 온도든지 또는 요 갭 내에 어떤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 보면은 무조건 이 식을 이제 따르겠다. 네. 뭐 최종적으로 맞았으니까 그거를 좀 더 우리가 확대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 확대 해석한 값도 우리가 그냥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이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공책에서 0K에서는 무조건 실제로는 뭐 여기 좀 더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식을 절대적으로 믿기 때문에 페르미 레벨 그리고 이 밑에는 1, 이 밑에는 0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300K 그다음에 400K 좀 더 높은 온도에서는 이렇게 익스포넨셜이 이렇게 그림을 이제 그릴 수 있다. 그래서 400K에서는 좀 더 스티프하게 그릴 수 있다. 요게 얼마나 파워풀한지 일부러 여기를 밑에는 1이 되게끔 거의 1이나 1에 가까운 값, 또 0이거나 0에 가까운 값, 또 가운데는 이제 0.5가 되게끔 이렇게 만든 식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전공책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그림을 이제 가끔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이제 궁금하고 또 이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이 수식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0K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는 지금 y equal 1에 해당됩니다. 자, 0K는 요렇게 여기까지인데요. 여기까지는 전부 전자가 꽉 채워져 있다. 이렇게 여기와 같이. 자, 여기가 이제 밸런스 밴드고 여기가 이제 컨덕션 밴드라고 생각하시면 밴드라 생각하시면은 0K에서는 페르미 레벨 밑에서는 전부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은 1. 그 다음에 여기는 0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 300K 뭐 예를 들어서 T1이라고 하고 T2가 있는데요. T1을 예를 들어서 300K라고 하시죠. 그러면 300K면 익스포넨셜이 이렇게 요 그림을 매틀랩으로 한번 그려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렇게 그려집니다. 네. 그 다음에 400K면 좀 더 스티프하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전자들이 0K에서는 여기까지 있다가 300K 가면서 조금 더 올라가고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익스포넨셜이. 진짜 실제 상황에서는 진짜 이렇게 되겠느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최종적인 그런 실험치와 계산치가 이렇게 일치하기 잘 맞기 때문에 이 식을 절대적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누군가가 야, 이 식이 진짜 맞아? 내가 한번 이거를 한번 수정해 볼 거야 해서 여러분들 또 다른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도출을 해서 실험치와 이론치가 더 잘 맞는다. 이거보다 더 잘 맞다면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컴플레인 해가지고 이 식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바꾼 사람이 없고요. 이 식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식에서 그려진 그 모델대로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밸런스 밴드와 컨덕션 밴드가 있습니다. 이 전자의 소스는 자, 여기 이제 밸런스 밴드인 전자들이 막 움직이면서 이제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겠죠. 그렇죠? 예, 어떤 특정한 온도. 근데
컨덕션 밴드로 올라가고 있는 전자의 소스는 이 밸런스 밴드밖에 없습니다. 여기 도핑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제 결국은 여기 하나 올라가고 여기 10개가 홀이 나오면 여기 10개의 전자가 생기고 100개의 홀이 생기면 100개의 전자가 생긴다.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퍼펙트하게 시메트리 대칭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자, 이 식이 그렇게 위대한 식이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인트린직 같은 경우 이제 여기 그 정확하게 대칭된다는 거를 이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퀴즈입니다. 인트린직 실리콘의 경우 이제 온도가 이제 변합니다. 0K, 300K, 500K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온도가 변하면은 페르미 레벨 위치는 변하지 않고 늘 밴드갭 가운데 존재할까요? 아니면 움직일까요? 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는데 힌트는 페르미 디락 분포식을 잘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한번 그리고 또 바로 직전까지의 강의를 잘 들으시면은 온도 변화에 따라서 페르미 레벨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답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